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현충일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하에서도 가능하고 지도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고요. 머스크가 주말 내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델 X랑 포르쉐 터보가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는데 누가 더 이겼을까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 장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전주는 뭐 중국이 아주 좋았고요. 미국과 유럽은 좋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유럽 경기에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 역시 그 전주에는 큰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저번 주는 좀 쉬어가는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저번 주 0.98% 빠졌고 그래도 12,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유로 스톡 50 지수는 0.66%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에 반해 상해랑 심천은 뭐 2%, 3.66%나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는 신흥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 좀 더 활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뭐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 코비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일부 신흥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도 포함해서요. 약간의 뭐 자산 얼로케이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미국 주식 가장 안전한 미국 주식만 하겠다 하면은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더 빠지면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모습으로 지속 대응을 하시면은 향후 뭐 1, 2년 안에 아주 좋은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은 특히 나스닥 기술주에서 많이 빠졌죠. 특히 테슬라가 9% 넘게 빠지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뭐 감원 관련된 그런 퍼드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저번 주 말에 많이 빠진 것만큼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저번 주는 유가가 급하게 뭐 120불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저번 주 통째로 보면은요, 테슬라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저번 주 초반에는 이렇게 좀 올랐다가 금요일 날 한 번에 내리 빠지면서 마이너스 0.59% 한 주간의 등락률을 보여줬고 아마존이 6월 6일 지금 주식 분할 뭐 앞두고 있죠. 이번 주에 할 건데 2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8월 달에 주식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에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번 주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특히 기술주에서 나스닥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었는데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했던 한 주의 흐름이었고요. 자, 12,000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이번 주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 역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뭐 RS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2020년 코비드 상황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120 주봉선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언젠가는 이 120 주봉을 뚫고 올라가는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10,0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12,000에서 10,0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낮아질수록 좀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한 790불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뭐 딱 700불이니까요. 600불대가 나오면은 뭐 600불 초반까지 계속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미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세 번이나 이렇게 저점을 보여주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계속해서 반등해주는 흐름, 하반기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뭐 삼중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하반기 전망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기 하강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많이 안 좋게 보면 볼수록 좀 더 용기 있게 주식을 매수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뭐 가치는 크게 변한 게 없고요. 하반기에는 훨씬 더 뭐 분기당 40만 대, 50만 대 이렇게 판매를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아무튼 저번 주에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상당히 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충분히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그래서 뭐 9% 넘게 빠지면서 700불까지 주가가 단순간에 하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거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 입 때문에였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의 한 10%는 감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뭐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배드 필링, 안 좋은 감정이, 안 좋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스닥도 금요일 날 한 번에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향후 12개월 동안 테슬라의 인력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 홀마스 카탈로그의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otal headcount will increase, but salaries should be fairly flat. 이 말이 중요하죠. fairly flat이란 말이. 자, 어쨌든 전체 인원수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테슬라가 전년에는 90만 대 팔고 올해는 150만 대 팔고 내년에는 뭐 250만 대 가까이 팔 건데 인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뭐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들이겠죠. 관리직의 숫자는 플랫이라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플랫으로 간다는 겁니다. 평평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블루 칼라는 증가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샐러리를 받는 뭐 사무직들은 그냥 평평하게 계속해서 지속 유지해 나가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 어느 정도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저 멘트 때문에 뭐 10% 감원한다는 멘트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많이 빠졌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게리 블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 expect we will get some reversal this week now. 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테슬라 주가에. 왜 그러냐? 일론 머스크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자신의 멘트에 대해서. 자, 10%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자, 이 말로 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플랫이란 말로. 그러니까 평평하게 유지하는 수준으로 자,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고 게리 블랙이 아무리 뭐 여기저기 다 연락해서 찾아봤는데요. 자, 이코노미 이메일.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슈퍼 배드 필링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슈퍼 배드 필링의 뜻이 경기가 아니라 다른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내부적인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글로벌 경기보다는 뭐 환경이라든지 최근에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특히 우리나라랑 뭐 일본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 인구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발전이 더딜 수도 있겠다라고 안 좋은 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전반적으로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애와 관련된 발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뭐 경기랑 관련된 멘트다 이게 바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경기와 관련된 슈퍼 배드 필링이다. 근데 게리 블랙은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뭐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메일 원본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슈퍼 배드 필링이 꼭 경제랑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더 좋은 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FSD 베타 10.12가 나와서 10만 대 가까이 지금 FSD 베타 10.12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훌륭하다라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뭐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13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자, 10.13은요. 교차로에서의 컨트롤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긴 뭐 좌회전, 비보 좌회전에서도 좋아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No map data error, 그러니까 맵 데이터, 지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자,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제 10.13은 완벽하게 딥러닝, 그러니까 AI에 의존하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도 뭐 지도가 없이 자기가 잘 아는 길이면은 잘 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라스트 포인트 is a big deal.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노맵 데이터가. 자, 라스트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노맵 데이터. 이게 빅 딜이라는 거죠. 아주 큰 부분이라는 거죠. with a few months 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한 2, 3개월 정도 되겠죠. 2, 3개월 내 FSD는 자, 지도 데이터가 없더라도 정확히 그 찍은 GPS 포인트 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이더 필요 없죠. 라이다 필요 없죠. 고정밀 지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자율주행 업체들은 다 이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라이다, 레이더, 고정밀 지도가 필요해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테슬라의
AI 기반 자율주행은 오직 딥러닝에 의존하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방향성이 제대로 정말 잘 잡았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것이죠. 테슬라 자율주행의 경쟁사 중에 하나는 모셔널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뭐 현대에서 인수한 업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라스베가스 상에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뭐 택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율주행 택시 안에는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세이프티 드라이버까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차는 뭐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대처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AI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AI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HD 맥과 라이다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AI 능력이 떨어지면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는 곧 돌발 상황 대처 불가의 의미고, 자,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해진 노선만 이렇게 다니는 그냥 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다니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다르다는 거죠.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Yes, car will navigate to a pin location. 자, pin location은 자기가 딱 찍은 지점이죠. 그 앞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운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Even if a complex surface parking lot or hotel entrance.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주차장의 특정한 포인트까지도 자율주행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호텔 뭐 입구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 말이 또 중요한데요. 뭐 지붕이 덮여 있거나 지하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GPS 시그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요. 차량의 AI 능력으로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과 제어 능력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비전 기반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처럼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지붕이 덮여 있어서 통신이 어렵거나 지하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0.13은요. will solve your left turn most of the time.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까지도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 준공식에서 약속을 했었죠. 이후에도 FSD 베타를 뭐 출시할 수 있겠다. 올 여름에 뭐 출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트위터가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 어느 정도 EU의 레귤레이션, EU의 규정과 뭐 일치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뭐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후에도 정말로 유럽에도 FSD 베타가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로 출시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좋겠죠. 그리고 게리 블랙이 이번 주 뭐 6월 10일 정도라고 했죠. 뭐 테슬라 주식 분할 주주총회와 관련된 프락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자, 이번 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크게 한번 금요일 날 많이 떨어뜨렸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과 프락시 스테이트먼트가 발표가 되면 주가가 한 차례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수리 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충분한 그런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서비스 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서비스 센터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orking on Tesla North American Service. 그러니까 북미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목표는 뭐 미국과 캐나다에 운영 중인 테슬라 차량의 뭐 3분의 2 정도는 그냥 하루 만에 서비스를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아나 현대, 블루엔즈, 오토큐 같은 것은 대부분 하루 만에 서비스가 끝나죠.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가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은 현재 테슬라의 뭐 서비스 기간은 가면 갈수록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는 좋았으면 작년 2021년에는 자, 제로라는 거는 하루 이내죠. 그러니까 오늘 맡겼을 때 오늘 안에 서비스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뭐 고장 수리라든지 뭐 부품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제로,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 끝나는 부분이 한 80% 가까이 작년에 됐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게 뭐 67.2%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3%에 해당하는 테슬라의 차량이 하루 이상을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테슬라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 센터에 그런 시설이 그만큼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늘려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포르쉐 9위 터보 S랑요, 이거 한 명이 탄 터보 S랑 6명이 탄 모델 X 플레드랑 드래그 레이싱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6명이 모델 X에 탔어요. 모델 X 플레드에.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400m 드래그 레이싱이에요. 쿼터 마일이라고 하죠. 지금 992 터보 S가 빠릅니다. 포르쉐가 빠르다가 이제 따라잡히는 순간이 오나요? 한번 볼까요? 아, 예. 6명 태운 모델 X 플레드가 이겼습니다. 예. 골인 지점에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이겨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X 플레드가 성인 6명을 태우고도 성인 1명을 태운 포르쉐보다 빨랐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포르쉐 992 터보 S는요, 640마력인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 24만 5천 불이에요. 거의 3억에 가까운 차량이고, 모델 X 플레드는 1020마력의 트라이 모터를 달고 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 12만 4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모델 X 플레드보다 2배나 비싼 겁니다. 포르쉐가 2배나 비싼데, 한 명을 태우고도 6명을 태운 모델 X 플레드에게 졌어요. 자, 그리고 모델 X 플레드는요, 240만 불, 그러니까 거의 30억에 네요. 30억에 달하는 부가티 베이론도 이 쿼터 마일, 그러니까 400m 드래그 레이스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모델 X 플레드는 쿼터 마일을 9.9초로 통과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9.754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세계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 우리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가장 훌륭하지만 차량 자체의 성능이 벌써 포르쉐랑 뭐 부가티까지 능가하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익사이팅한 제품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뭐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신제품들이 계속 테슬라로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뭐 에너지 산업 뭐 그리고 AGI까지 아우르를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10년 장기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좋은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